오스카입니다. 수프림 유형독기 15강 4번부터 16강까지 이어갈 거고요. 저번에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15강 3번, 3번이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플러스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또 크게 나오죠? 잠시만요. 자, 일반적으로요. 화제 나왔습니다. 화제. 두려움이라는 건 뭐라고 보여지냐면 as는 앞뒤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뭐랑 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힘으로 보여지죠. 일반적인 통념은 두려움이라는 건 마이너스구나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찍어줘. 하지만 몇몇 활동들인데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거냐면 대부터 거실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쓱 가서 여기까지요. 이 활동들은 뭐라고 여겨지는 거냐면 무섭고 무서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거랑 지금 같은 말이야. 두려운 활동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를 보는 거 혹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 이러한 무섭다고 여겨지는 그 활동들이요. 뭘 야기하냐면 A to B 행동 유발 동사입니다. 우리가 재밌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두려움이라는 게 부정적인 힘을 가진다고 했는데 바로 뒤집어주면서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재밌고 성취감을 준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 두려운 게 좋은 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왜 우리는요 기쁨을 가져가냐고요. 그러한 특정한 건데 어떠한 것이냐면 이렇게 윗문장 그대로 받아주는 거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특정한 것들에서 왜 우리가 기쁨을 얻냐고요. 왜 두려운 걸 하면 플러스가 나오냐고요.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겠죠. 그것 중에 일부는 바로 자연스러운 하인데요. 그것들 만들게. 자연스러운 기쁨, 최고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자, 그것 중에 그 이유 중에 일부는 바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natural high,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자 갈게요. activate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투쟁 회피라고 하거든요. 투쟁 회피 반응의 활동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안전한 환경에서요. 됐죠? 옛날에는요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혹은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은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안전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투쟁 회피 반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조건이 무슨 환경이에요? 위험한 환경이 아니고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것만 이제 온다는 거죠.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앞문장 그대로 받아요. 실제로 위험에 빠지지 않았어. 실제로는 뭐해?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elax,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 짜릿함,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건데요. 어떠한 걸 we get from the endorphin에서 이렇게. 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왜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유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 게 나와서 첫 번째 1번. 1번은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 방출되는 엔돌핀과 도파민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감정을 즐기는 거죠. 두근거림, 설레임, 짜릿함 이런 것들이요. 1번이요. 엔돌핀과 도파민이요. 이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 원래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굉장히 흥분 상태일 때, 되게 무서울 때 나오는 것들인데 상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 감정들만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스릴을 즐기는 거. 이러한 화학물질들은요 우리가 뭐 하게 해주냐면 위험한 상황들을 다루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들은 또한 뭐도 가능하냐면 우리가 사역동사 우리가
어떤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냐면 신나고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엔돌핀과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흥분과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인데, 자, 명사, 동사 괄호요. 요렇게 우리가 극단의 모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무서운 활동들이잖아요. 그러한 그 모험에서 이끌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원한다니까 뭐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의 용기를 시험해 보고 싶어요. 됐습니까? 2번 용기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After leave 우리가 그 스카이다이빙, 여기 스카이다이빙 똑같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떤 무서운 활동들, 그러한 활동들을 끝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용기를 시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맞섰고요. 생존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려운 것들이, 두려운 활동, 우리를 무섭게 하는 활동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들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자, 엔돌핀과 도파민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시험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이 두 가지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잡았습니까? 네, 요거 좀 봐주면 되겠어요. 15강 3번이었습니다. 다음 15강 4번 볼게요. (15강 4번의) 주제는 아이의 예측 능력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에 과일이 있는데 내가 손을 뻗어. 그러면 이제 행동이 예측이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저 과일을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예측이 어른들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아주 어린 유아도 그게 가능하더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행동을 보고 예측이 가능하더라. 됐습니까? 아이들도 예측하는 능력이 있더라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미안해요. 어른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화제가 나왔습니다. 화제.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관한 글이구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른들은요 예측할 수 있는데 뭘 예측하냐면 요겁니다. Who reaches for a glass에서 그 물컵에 도달하는 사람은 뭐 할 거냐면 뭔가를 마실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잡았죠? 자, 유리잔에 손을 다가가면 이 사람 이거 가지고 뭐 할 거구나, 앞으로 마실 거구나 예측이 가능하대. 어른들은요. 지금 사회과학자들은요 뭘 발견하고 있는 중이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똑같은 능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애기들도 예측이 가능하구나. 자, 몇몇 발달 심리학자들은요 실험 하나를 했는데 알아내려고요. find out, 알아내다. 뭘 알아내려고 했냐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가들이 이러한 능력을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됐죠? 아주 베이비들, 아주 애기들이 어떻게 언제 이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 이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요? 예측하는 능력이요. 자, 그 실험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은요 아가들에게 비디오를 하나 보여줬는데, 자, 관계부사요. 그 비디오 속에서 한 여성이 지금 장난감으로 손을 뻗고 있는 비디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보여줬는데 같은 아가들에게 또 다른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어떤 비디오냐면 이러한 비디오예요. 이러한 비디오. 한 여성이 있는데 뭐 하는 여성이냐면 똑같은 걸 하는 여성을 보여준 거예요. 잡았죠? 자, 잘 봐.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의 비디오는 내용은 똑같아요.
장난감에 지금 손을 뻗고 있는 여성. 됐죠? 그런데 the second 두 번째 비디오는 차이가 있죠. 멈춘 거야. 잠깐 멈춰요. Just as she began to 그녀가 도달하기 시작할 때 잠깐 비디오를 멈춰요. 두 번째는 것 조건이요. 그리고 나서 그 잠깐 멈춘 동안 심리학자들은 추적했습니다. 뭘 추적해봤냐면 그 아이의 눈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봤죠. 자, 첫 번째 비디오 내용은 똑같은데 두 번째 비디오는 잠깐 멈춘 거야. 딱 시작하겠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눈의 움직임을 봤다고요. 봤더니 놀랍게도요. 자, as에서 원급이에요. 8개월만큼 어린 아가들, 아주 어린 아가들이요. 할 수 있었대요. 예측할 수가 있었대. 뭘 예측했냐면 그 여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했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인형이 하나 있어요. 손을 멈췄어. 그러면 눈의 움직임이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측이 가능하구나. 얘가 여기로 갈 거라는 걸 눈의 움직임으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은요. 자, be believed to 뭐뭐라고 여겨지다. 이러한 능력은 뭐라고 여겨졌냐면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디에서? 발달에서요. 왜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other people's action,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다른 말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측한다라는 건 도와줬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아가들이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는 걸 돕는 아가들이 사회적 단서를 인지하는 걸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줄 알아야 이 사회적 단서들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잡았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아이들도 8개월만큼 어린 아가들도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보면 되고요.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강인가요? 18강이네요. 18강 1번. 자, 주제는 middle names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개념이기는 한데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영국이나 미국은요. 이름이 총 3개입니다. 성, middle name, 자기의 원래 이름.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써요. 자, 이름이 3개야. 성 쓰고 middle name 쓰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 유럽은요. 이게 있다. 기억하고요. 요 중간 이름, middle name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middle name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뭐 할 때 filling out official documents에서 그들의 초성을 쓰거나 어떤 공식 문서를 채울 때 그들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에는 성, middle name, 자기 이름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니셜 쓸 때도요. 그냥 하나, 둘, 3개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상에서는요. middle name은 or seldom이야. 거의 뭐뭐하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middle name들은요. 존재하는 걸까요? 왜 평소엔 안 쓰는데 왜 있을까요? 그래서 이 middle name의 어원, 기원으로 갑니다. 로마 시대, 고대 로마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3개의 다른 이름들을 가졌죠. 그렇죠? 처음엔 자기의 이름,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middle name, 성, 그리고 나서 어떤 이름이냐면 로마는요. 이러한 이름이래요. 나타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왠지 모르겠어요. 이거 서술형 하나 볼게요. 서술형 이거요. 이렇게요. 이겁니다. 이게 왜 나올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위치가 뭘로 쓰였냐면 의문사로 쓰였는데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요거 때문에. 의문사 적는 것 때문에. 자, branch of the family 그
가족의 분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문을 말하는 거죠. 그 가문의 어떤 분파, 그들이 어떤 분파에서 왔는지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예를 들어 귀족 같은 경우에서 어떠한 좀 되게 강한 귀족인가 약한 귀족인가 그 귀족의 분파를 말해주는 이름이었다고요. 로마 세 가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이죠. 항상 더비더비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은 이름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너는 더 존경을 받는 거였다고요. 이름의 개수가 존중을 말해주는 거였다. 그런데 있잖아, 옛날 고대 로마는 그랬는데, 자, 하지만 그 미들 네임의 미국인의 용법, 사용은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중세 시대였습니다. 됐죠? 봐봐. 미국의 미들 네임은 로마를 따라간 게 아니고요. 중세 시대에서 온 거라고요. 자, 내용일지 기억하세요. 로마를 따라간 게 아니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유럽의 부모님들은요. 자, 미국을 처음에 만든 게 누구예요? 영국이잖아요. 많은 유럽의 부모님들은요. 결정할 수가 없었대. Giving their keys, their family에서 between이니까. 자,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성을 줄 건지 혹은 뭐 성인의 이름을 줄 것인지 요 사이에 결정을 못했대요. 됐죠? 성을 줄 건지 아니면 성인의 이름을 붙일 것인지 성인. 결국에 전통이 되었는데 뭐가 전통이 되었냐면 아이들에게 일단 먼저 자기의 이름, 주어지는 자기 원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주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성인의 이름을 주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성을 붙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줄지를 결정을 못해서 그냥 세 개 다 쓰는 거예요. 성, 이름, 성인의 이름 세 개를 쓰는 거야. 됐죠? 일단 처음에 먼저 이름 들어가고 성인의 이름 들어가고 자기 성 들어가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이미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갔죠. 오늘날 자 이렇게 뭐뭐 대신에 성인의 이름 그들이 사용했었던 것 같은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요 생각해냈습니다. 더 창의적인 미들네임을 생각해냈습니다. 됐죠?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할게. 로마에서는요 세 개를 쓰는데 됐죠? 하나는 자기 이름 쓰고요. 그 다음 뭐 쓰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요 자기 성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자기 가문의 분파 요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미들네임의 기원은 중세예요. 중세. 유럽은요. 자 일단 첫 번째 원래 자기 이름 쓰고 두 번째에 성인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처음에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을 쓰는데 요 사이에 더 이상 성인 이름 쓰지 않고요. 더 창의적인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쓰죠. drink water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창의적인 걸로요. 됐죠? middle name의 기원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사용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요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로마는 이렇게 가문의 분파였고 중세 유럽은 성인이었고 근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더 창의적인 걸로 바뀌게 되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다음입니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일 볼 때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씹어가면서 보세요. 자, 주제는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내가 1인당 10,000원씩 줄게요.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거 오른쪽에 정리를 하면서 할 건데 한번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꼼꼼하게 갑시다. 자, throughout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모든이야. 모든 역사에서 사람들은 making attempt 뭘 시도했냐면 이거예요. 자, 화제 갑니다. classify knowledge예요. 이렇게 지식을 분류하고 했어.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고 싶어 했다고 분류를 하고 싶었는데 into 되게 다른 유형으로 하고 싶었대요. 됐습니까? 자, 세미콜론 그리고요. 이러한 분류는 달라요. 뭐의 기초에서 다르냐면 the fields 연관된 분야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다르죠. 됐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해볼게. 그 분야 중에 in the case of business 사업과 지식 관리의 경우에는요. 자, 이 지식 분류하는데 그 분야마다 다른데 사업 분야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보통 정의가 됩니다. 됐죠? 자, 갈게요. 사업과 지식 관리 분야요. 이 분야에서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대요. 자, 1번은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 2번은 이렇게 해서 1번은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고 다시 이렇게 할게요. 명시적 지식이라고 알려진 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 쓸게요. 명시적 지식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불리냐면 이거예요. 암묵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명시적 지식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암묵적 지식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를 잘 해봅시다. 첫 번째, 암묵적 지식 아니고요. 명시적 지식은 refer to 언급하는 건데 공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명시적 지식은요. 일단은 어떤 거요? 공식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같은 거냐면 that found in books and other written documents에서 이거는 책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쓰여진 문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문서화되어 있는 게 공식적 지식이에요. 자, 공식적 지식이라는 건 뭐 되어 있다? 문서화가 되어 있다. 요게 공식이고요. 반면에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요. 요겁니다. intuitive, 직관적이고요. 정의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암묵적 지식은요. 직관화되어 있고요. 약간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정의하기가 어려운 지식이랍니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 지식은요. that comes from 어디서 왔냐면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거죠. 공식적 지식이라는 건 문서화되어 있지만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개인의 경험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적어둡니다. 됐죠?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지식은 뭐 해야 되냐면 be looked at 뭐라고 보여져야만 하냐면 as being a mixture. 잘 보세요. 자, 두 개로 분리는 했지만 포인트는 이거랍니다. 노란 색깔가 요거요. mixture.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혼합이 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대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종류가 서로 섞여야 된대. 뭐라기보다는요. one or other.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기보다는요. 두 개가 섞여져야만 해.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물론 두 개로 지식을 나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뭐 한다고요? 혼합물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명시적 지식이라는 건요. 되게 뭐합니까? 더 단순하대요. 본질상 더 단순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doesn't have the rich experience에서 자,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답니다.
됐죠? 근데 그 노하우라는 게 뭐냐면 can 제공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뭐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데요. 좋습니다. 자, 공식적, 명시적 지식이라는 건요. 뭐가 돼요? 더 단순함이에요. 다 단순함. 이겁니다. 그리고 뭐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반면에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요. 뭐라고 자주 언급이 되냐면 이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노하우예요. 이거는 노하우랍니다. 노하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자기들이 혼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 됐죠?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명시적 지식이 아니고 암묵적 지식인 거예요. 내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뭘 구성합니다. 우리가 what you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bulk,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죠. 자, 대부분은 명시가 아니고 암묵적인 거예요.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자,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근본을 제공하죠. upon each예요. 그리고 그 근본 위에서 명시적 지식이 건설될 수 있는 거죠. 잡았습니까? 그냥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다? 바로 암묵적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작은 거 명시적 지식이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잡았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봐봐. 사람들은 지식을 뭐에 항상 분류하려고 해. 근데 분류하는 법은 분야마다 다르지. 근데 그 예시 중에 우리는 지금부터 사업과 지식 관리의 분야에서의 지식 나눠지는 걸 말할 거야.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이 있죠. 여기서 명시적 지식이라는 건 공식화된 거고요. 문서화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더 단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 직관적이고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쌓여진 걸 말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노하우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그 지식의 두 가지 분류 중에 어느 하나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섞여 혼합물로 봐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암묵적 지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위에 명시적 지식이 쌓아 올려진다. 중요한 건 사실은 암묵적인 것이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18강 2번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내일 수업 전까지 전부 다 잘 정리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동아고 친구들? 네, 오스카였습니다.